안녕하세요, 비비전입니다. 520i ACI를 타면서 간단하게 느낀 점들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사고 난 이후에 렌트사에서 다양한 모델들을 제안했는데요. 벤츠도 있고 아우디도 있고 한데 굳이 5시리즈 그것도 520i를 렌트한 이유가 BMW 휘발유 차량을 한번 타보고 싶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이는 520i의 출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520i LCI를 처음 마주친 게 어느 그 대형마트 실내 주차장이었는데요. 그때 차량이 이중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대형마트에서는 이중 주차를 잘 안 하는데 하면서 가까이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주차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때 깜짝 놀란 게 시동이 켜져 있었거든요. 근데 엔진 소리가 정말 하나도 안 났습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요. 제가 디젤 차만 타서 그런지 이게 당연히 들려야 될 엔진 소리가 외부에서 안 들리니까 엔진이 꺼져 있는 줄 알았을 만큼 차량의 정숙함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대차로 520i를 선택했고요. 물론 신차다 보니까 제 F10과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좋은 점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휘발유기도 하고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탔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탔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타면서 느낀 점과 장점 몇 가지 그리고 단점 몇 가지를 좀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를 처음 봤고요. 잠깐 이동하면서 제일 먼저 느낀 점이 F10보다 핸들이 가볍고 경쾌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신형 5 시리즈를 직접 운전해본 건 처음이라서 그 모든 모델이 이 정도의 핸들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520i 럭셔리의 경우는 F10 520D보다 핸들이 가볍고 경쾌하다는 느낌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호불호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 F10의 묵직한 핸들 느낌이 고속에서는 좀 더 안정감 있게 느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지만 그런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좀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가볍게 돌아가는 520i 핸들 느낌이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좀 더 적합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스펜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지턱이나 노면의 둔턱 그리고 파여있는 노면을 지나갈 때 F10에 비해 타자마자 520i 럭셔리는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차가 물론 M 스포츠 패키지가 아닌 럭셔리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M 스포츠 패키지가 있는 차량들보다는 부드러운 서스펜션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킬로가 넘어서 서스펜션 느낌이 신차와 비교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컨디션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제가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불만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 차가 딱딱하다고 느껴질 만큼 520i 럭셔리 서스펜션의 노면 처리는 부드럽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드러운 수준이 물침대 정도의 그런 부드러움은 아니고요. 탄탄함과 부드러움이 섞여있는 적절한 그런 느낌이고요. 제가 예전에 시승했던 IG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의 경우에는 거의 8대2나 9대1 수준으로 스포츠성보다는 부드러움에 거의 몰빵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520i 럭셔리의 경우에는 한 6대4 정도로 부드러움이 조금 더 강조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페이스리프트된 그랜저를 탈 때에는 노면의 정보를 지워버린다는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컴포트 성향이었지만 520i의 하체 느낌은 그래도 운동성과 부드러움을 잘 타협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숙성입니다. 비록 4기통이라 6기통 엔진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실제 실내에서 시동을 걸었을 때 엔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매우 정숙합니다. 이 부분은 국산차도 매우 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BMW 4기통 엔진이 얼만큼의 정숙한 느낌을 줄지 좀 궁금했는데 과연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방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F10 520D의 경우도 디젤이지만 실내에서는 방음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외부에서는 엔진 소리가 많이 들려도 실내에서는 꽤 정숙하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주행을 한 그 열간 시의 상태고요. 냉간 시에는 디젤 특성상 진동과 소음이 차량 내부로 넘어옵니다. 하지만 520i의 경우에는 휘발유 차량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냉간이든 열간이든 핸들이나 실내로 전달되는 진동이나 안 좋은 느낌은 거의 없고요. 간간히 가속될 때 나는 엔진 소리 정도만 실내로 넘어오기 때문에 확실히 부드럽고 정숙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디젤 차량을 운행하다 휘발유 차량을 타니까 더 이게 역체감 된다고 하죠. 그런 느낌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차량을 타면서 여러가지 장점들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최고로 꼽자면 정숙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브레이크의 느낌도 좋습니다. 다만 F10은 핸들링도 그렇고 브레이크 밟는 느낌도 약간 무게가 있게 밟히는 느낌이 들었는데 520i LCI의 경우에는 가볍고 사뿐하게 밟히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동거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냥 페달을 밟는 그런 느낌의 차이가 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BMW답게 리니어해서 F바디나 G바디 모두 일정하게 제동되는 느낌은 비슷했고요. 그렇다고 4P나 6P만큼의 엄청난 제동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주행에서 원하는 만큼의 제동 성능을 이끌어내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 출력의 엔진과 궁합이 잘 맞는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오히려 브레이크 성능이 약간 더 오버 스펙이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브레이크 성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는 없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비록 5시리즈의 엔트리 버전이긴 하지만 웬만한 옵션들이 들어갈 게 다 들어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댑티브 크루즈하고 반자율 주행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직접 운전하고 핸들 돌리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동안 반자율 주행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 차량에 탑재된 반자율 주행의 경우에는 가다서다 막히는 구간에서는 그래도 꽤 쓸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들과 악셀을 밟지 않아도 되니까 운전의 피로도가 많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고요. F10의 어댑티브 크루즈와는 다르게 정차 후 재출발도 지원하기 때문에 핸들만 적당히 잡고 있으면 말 그대로 반자율 주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핸들의 경우 일정 간격으로 계속 잡아줘야 반자율 주행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기능만 믿고 완전히 손을 떼고 장시간 주행하는 건 불가능했고요. 운전하다 잠깐 물건을 찾는다든지 주머니에서 뭘 꺼낸다든지 하는 정도의 시간을 벌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화려합니다. 그리고 선명하기도 하고요. 다만 야간 운전 시 운전자 쪽 사이드 미러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반사가 돼서 차선 이동에 약간은 방해가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트에 럼버 서포트가 들어가고 전동식 무릎 받침대도 있고요. 사이드 볼스터도 조임 기능이 들어가서 기존 F10 기본 시트에 비해서 많이 편해졌고요. 가죽의 질은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지만 기능적으로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요. 무선 카플레이도 지원하는 점 좋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옵션 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옵션들 다 있습니다. 물론 신형이라 장점이 더 많긴 하겠지만 몇 가지 단점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핸들 버튼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당연히 반자율 주행 옵션이 들어가다 보니까 핸들에 있는 버튼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버튼 개수가 늘어난 점은 운전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건 버튼 누를 때 질감이었습니다. 버튼이 정확하게 눌리는 느낌 자체는 F10이나 G305 시리즈나 나무랄 데가 없지만 신형의 경우 버튼을 누를 때마다 또각또각 소리가 나는 스타일의 버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음악을 들으면서 볼륨을 높이거나 낮출 때 버튼의 그런 또각또각 소리가 약간은 좀 거슬리게 들렸고요. F10 같이 버튼은 확실히 눌리지만 무소음으로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행 느낌에서도 뭐 단점이 조금 있는데요. 역시나 고속에서의 가속감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185마력을 가지고 있는 520i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능입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오히려 한 체급 위인 530i보다 더 조용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이들링 시에서의 정숙성도 매우 뛰어났지만 고속도로에서의 느낌은 느낌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180에서 200km까지 꾸준히 가속되는 그런 느낌의 엔진인데 배기량의 한계가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막 속도가 터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고속주행을 하다가 다시 재가속을 할 때 그 느낌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배기량과 마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고속 영역으로 올라간 상태에서는 힘을 많이 소진한 상태라 추가 가속을 할 때는 가속이 더딘 편입니다. 180마력대 엔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가격대도 그렇고 이 520i가 국산 차량을 어느 정도 운영하다가 수입차로 넘어오는 그런 분들이 선택하는 비율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분들이 수입차는 막연히 고속도로에서 잘 나갈 것이다 그런 환상이 있으시다면 520i로는 그 정도의 환상을 만족시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차량인 F10 520D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180마력이나 190마력이나 도찐 개찐이라서 고속도로에서 추가 가속되는 느낌은 비슷한데 520D는 그래도 디젤이다 보니까 이게 좀 토크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520i보다는 좀 더 튀어나가려는 그런 느낌은 살짝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주행을 자주 운전하는 스타일이라면 520i의 가속감은 시원한 느낌을 전달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느껴질 거고요. 그저 고속주행을 해서 얻는 그런 드라이브의 재미보다는 일상적인 속도 영역에서 운전 자체를 즐기는 분들에게 적합한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2022년 출고된 차량인데 이 무렵 출고된 차량들은 그 반도체 이슈 때문에 옵션들이 많이 삭제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옵션 중에 하나가 어라운드 뷰 옵션인데 이 차량의 경우에는 어라운드 뷰가 빠져 있습니다. F10의 경우는 비록 앞부분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3면에 대해서 어라운드 뷰가 나오기 때문에 주차할 때 주차선에 맞춰서 정확히 주차할 수 있다는 그런 편리함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의 경우에는 반도체 이슈를 못 피해가서 후방 카메라만 존재합니다. 그래도 후방 카메라 화질이 F10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야간에도 좋은 화질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없습니다. 바로 통풍 시트 옵션인데요. 저는 통풍 시트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긴 한데 우스갯소리로 브레이크는 없어도 통풍 시트는 있어야 된다는데 이게 엔트리 모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모닝에도 들어가 있는 통풍 시트가 6천만원이나 하는 차량에 빠진 점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하만카돈이 아니라 하이파이 시스템이 들어가는데요. 이 하이파이 스피커 시스템이 신형이라고 해서 그렇게 음질이 개선되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 차량에도 역시 하이파이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오히려 알가리를 한 제 F10에 비해서 특별히 음질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6일 정도 운행했는데요. 평균 연비가 한 10km 초반대가 나왔습니다. 이건 계기판상 트립 연비가 그런 거고요. 통상 풀투풀 연비는 계기판 연비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한 9km 후반대가 실제 연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체감되는 연비는 520D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기름을 더 먹는 것 같습니다. 그 부드럽고 조용한 대가로 기름을 좀 더 많이 먹네요.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디젤 차량의 판매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신형 523D가 얼만큼 개선되었는지는 제가 타보진 않았지만 종합적인 면으로 봤을 때 진짜 연간 주행거리가 2만 킬로 이상 3만 킬로 되지 않는 한 520i가 여러가지로 더 메리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동이나 정숙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상적으로 주행하기에 적당한 힘 그리고 핸들링과 승차감도 상당히 좋고요. 빠진 옵션이 몇 가지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가 한 연간 2만 킬로 정도 주행하는 생활 패턴이라 520D가 저한테는 좀 적합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연간 주행거리가 줄어든다면 520i로 바꾸고 싶을 만큼 여러가지로 만족스러운 차량이었습니다. 20만 킬로까지 타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큰일이네요. 짧게나마 520i의 시승 느낌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게 이 차량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몇 년씩 운행한 차주들의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한계도 있고요,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고 없이 항상 안전운행 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